지난달 경상북도 고령군의 한 은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후 4시경 은행의 업무가 마무리될 때쯤 건물 앞으로 걸어오는 한 남성.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은행 건물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 은행 직원 앞에 앉는데요. 그러더니 미리 준비해온 봉투에서 뭔가 꺼내기 시작하는데 다름 아닌 돈다발. 어머. 한두 푼이 아닌데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500만 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왜인지 은행 직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는 남성. 직원은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보는데요.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잠시 후 은행에 나타난 경찰들. 남자에게 다가갑니다. 아이고. 그날 은행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범죄인가요? 보이스피싱 이런 화면 속 건가? 은행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웅들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날 9월 4일 오후 4시쯤이었는데 저희가 창구를 그때 이제 마감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남성분께서 수시면서 오시더라고요. 나이대는 한 40대 초반 같았습니다. 은행 업무가 거의 끝나갈 무렵 찾아온 남자는 가방을 살 돈이라며 어딘가에 송금을 요청했답니다. 송금하기 위해서 계좌번호를 물어봤었고 이제 계좌번호 입력을 하니까 일치하지 않았어요. 일치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그게? 계좌번호 잘못 알려주신 것 같더라고요. 계좌번호 확인을 위해 자신의 휴대폰을 건넨 남자. 그래서 마침 번호 휴대폰을 또 직원이 보여주셨군요. 내용을 확인하는 동안 남자는 뭔가를 꺼내는데요. 바로 100만 원씩 묶인 현금 뭉치. 미리 자신의 통장에서 출금해온 돈인데 그 금액만 무려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은행 직원이 고객의 휴대폰을 살펴보던 중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올려서 보니까 한국말이 아닌 것 같고 약간 번역기 돌림 말투더라고요. 번역투. 번역기요? 심지어 그날 새벽부터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한 상대방. 대화창에는 돈을 언제 보낼 거냐, 빨리 보내라는 독촉 메시지만 가득했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연인 간에 할 법한 대화들도 있었다고요. 아, 근데 진짜 말투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내용이. 너에게 빠졌다.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투가 이제 이상해요. 내용을 점점 보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로맨스 스캠이더라고요. 아이고. 로맨스 스캠의 정체. 잠시 후 공개됩니다. 고객에게 양해를 구한 후 대화 내용을 살폈다는 영웅. 내용을 점점 보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로맨스 스캠이더라고요. 로맨스 스캠이란 온라인에서 호감을 쌓은 다음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인데요. 아, 이거 한참 하면 굉장히. SNS를 무섭죠. 통해서 무작위로 접근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답니다. 네. 사랑이란 감정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로맨스 스캠. 이런 수법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심리적으로 좀 외로운 사람들, 외롭고 좀 취약한 사람들이 이런 로맨스 스캠의 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조금이나마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금세 거기에 좀 빠져들게 되는 거죠. 우리 뇌가 사랑할 준비가 되게 되면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전두엽의 활성화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하기 좀 어려워지는 거죠. 어머, 이성적 그래요? 판단을 못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돈을 요구해서 갈취하는 그런 형태의 범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의 대화 내용을 확인한 뒤 로맨스 스캠이 의심됐다는 영웅. 이제 핸드폰 다시 돌려드리면서 이건 사기입니다. 돈 송금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분은 여자친구 맞다. 하지만 그 누구의 말도 믿지 않는 남자. 고객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다른 영웅도 설득에 나섰는데요. 동의를 구한 뒤 휴대전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폈고 여자친구에 대해 재차 물었답니다. 누구냐 물으니까 여자친구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웃으면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예쁜 여자애, 외국 여자분이 화상했는 그런 약간의 그런 흔적이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혹시 고객님 화상 통화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대요.
2개월 동안 메시지로만 소통하며 사진까지 여러 번 보낸 상대방. 처음에는 한국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외국인인 척 접근했답니다. 현재 시리아에 살고 있고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는데요. 여기까진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매일 연락하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돈을 보내라, 은행 돈을 사진을 보내라고. 찍어서 보내라는 등의 요구까지 했다고요. 실제로 만난 남자가 적도- 은행 앞에서 건물 사진을 찍었던 이유였답니다. 아 그래서 아이고 본인이 아니죠. 처한 인터넷을 통해서 일순간에서 사기를 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건 또 이해를 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걸 확실하게 여자친구라고 믿고 있기 아유,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죠. 사기를 알아챈 직원들이 송금해줄 수 없다고 만류할수록 고객의 표정은 점점 초조해졌는데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만난 적도 없으시고 우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커피를 대접하면서 112에 신고했고 이후 3분 만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또 상황을 설명드렸죠. 경찰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경찰분이 이제 그분한테 완전 사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건네줘서 경찰분한테. 경찰관들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로맨스 스캠 정황을 파악하는 동안 더욱 불안함을 느낀 고객. 그 이유는 경찰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송금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고요. 경찰이 출동했다는 사실을 메시지로 밝히자 그제야 대화가 종료됐답니다. 아이고. 자기 여자친구한테 저기 나가버리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이 없어졌잖아요. 자칫 큰 돈을 잃을 뻔한 고객. 그러나 영웅들의 눈썰미와 발빠른 조치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사건을 해결하며 그 공을 인정받은 영웅들. 하지만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고요. 보이스피싱이랑 다르게 이 로맨스 스캠은 일단은 피해자가 푹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기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감정적으로 나중에 힘드실 기사를 것 보니까 같아요. 이게 직접 믿을 자기가 수가 있는 없나 분을 봐요. 하시더라고요. 혼자 사는지 결혼했는지 여쭤봤어요. 혼자 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외로움을 조금 겪으신 분들은 다 당할 것 같아요. 해마다 늘고 있는 로맨스 스캠 피해. 2020년에 비해 14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아이고. 최근에는 AI로 조작한 영상을 이용해서 피해자들과 영상 통화를 하거나 유명인을 사칭해서 접근하는 로맨스 스캠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나 속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발생해도 법적인 제도가 없어 더욱 문제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경우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제3조와 4조에 따라서 대상 계좌를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는 보이스피싱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상으로 계좌 정지를 거의 하기가 힘듭니다. 메시지를 보내온 사람이 특히 외국인이고 프로필 사진이 너무 멋지거나 예쁘다 라고 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것이 예방책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로맨스 스캠 사건들의 대체적인 양상으로는 점차 관계 형성을 한 다음에 처음부터 바로 뭐 큰 금전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각종 사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로 생활비를 빌려달라거나 배송비를 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혹은 투자나 환전을 권유한다면 절대 주의하세요. 외로움을 이용한 범죄, 로맨스 스캠의 피해를 막은 영웅들. 그들이 진정한 히어로입니다.